네, 피부 생리학, 여기 표현이 잘못되어 있고요. 요거는 표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제가 강의 자료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요 림프계 관련해 가지고는 또 다른 자료다라는 의미에서 4-2가 자료라는 거지, 세 번째 강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요 시간은 사실 이제 그 4강 중에서 세 번째 시간, 3차 시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예. 앞에서 우리가 그 피부와 관련된, 네, 피부와 관련된 신경계 그리고 혈관계를 살펴봤고요. 예. 요 세 번째 시간에는 림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갖다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림프계에 대한 이야기, 피부의 림프계에 대한 이야기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요. 네. 피부에 존재하는 림프계. 예. 림프계는 우리 몸 중에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아직도 좀 미개척 분야? 미지의 분야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주로 체내 조직, 체내에 있는 이제 다양한 조직들, 우리 뭐 피부만 우리는 주로 다루긴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체내에 있는 다양한 조직의 체액, 그 체액들을 갖다가 이제 움직이고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미소 순환을, 아주 미세한 순환을 갖다 조절하는 그것이 이제 림프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이제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또 특히 우리 몸을 갖다가 몸에 영양분도 공급하고 또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급하고 나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혈관계를 통한 이제 혈관이 하는 역할들이잖아요. 앞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바로 이러한 혈관들하고도 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림프계가. 예, 그리고 체액의 순환을 갖다가 비교적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보조순환계다. 즉 혈관계 를 갖다 도와주는 보조순환계다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림프계는 그 림프관을 흐르는 림프액, 그리고 또 이 림프관들이 어떤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중간 기착지와 같은 그런 뭐 역으로 친다면 간이역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처럼 한 군데 모여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해야 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림프절이에요. 림프절. 예. 그래서 림프절이 있고, 예. 림프액이 흐르는 림프관이 있고, 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조직들 사이에는 또 결국은 이제 그 조직 내를 흐르는 이제 체액들 이런 것들이 림프액과 함께 이제 결국은 이제 체액 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통을 갖다가 이제 따르게 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역할로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조직으로부터 세포를 활성화하고 나서 또 세포의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한 후에 그 후에 남게 되는 이제 노폐물이라든가 또는 분자량이 큰 그런 이제 지방이라든가 단백질 이런 거와 같은 이제 세포 대사물질 이런 것들은 정맥을 갖다 통해서 대정맥을 통해서 혈액으로 보내는 역할도 바로 뭐가 하게 되냐면 이 림프계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환경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혈관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로 림프액이라든가 림프관으로 연결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혈액을 통한 순환계의 연결고리를 갖다가 이제 해주기 때문에 림프의 순환이 세포 환경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림프관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거미줄처럼 쫙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는 걔네들을 모아서 어떤 이제 중간 그 기능을 갖다 담당하고 있는 것이 림프절이에요. 바로 이 림프절에서는 병원균이 이제 침입하면은 그 병원균을 갖다 물리친다라든가 몸을 보호한다라든가 하는 역할을 갖다 하는 림프구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혈관을 통해서 정맥을 갖다가 이제 통해 가지고 정맥에 주입함으로써 정맥을 통해서 다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화가 되고 이제 이러한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 혈액으로 돌아가기 전에 림프에 있는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이제 해로운 물질들 또는 세포 찌꺼기 이런 것들을 갖다 림프절에서 여과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제 그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갖다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체를 갖다 보호하는 면역 기능 이런 거에도 이제 림프절에서 생산이 되는 림프구들이 역할을 갖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역할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림프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존재하는 이제 림프액, 그리고 바로 림프액을 갖다가 이제 나르게 되는, 이동을 하게 되고 하게 되는 이제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림프관, 그러니까 림프액과 림프관과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뭐랄까 간이역의 역할을 갖다가 하는 그런 이제 중개소 역할을 하는, 간이역 좀 표현이 그러네요. 중개소 역할을 하는 이제 림프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계는 림프액, 또 림프관, 림프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그래서 요 그림은 그러한 것들을 갖다 나타낸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지만은 그러한 이제 사이를 갖다가 또 이 림프관들이 또 아주 촘촘하게 또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 림프관들의 중개소, 중개소 역할을 갖다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림프절이에요. 림프절은 뭐냐면은 생기기는 꼭 뭐냐면은 뭐 강낭콩, 천 또는 완두콩. 완두콩은 땡글땡글한데 림프절의 경우는 약간 이렇게 강낭콩 모양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모양을 갖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긴 게 이제 콩 모양의 이런 형태를 갖다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동글동글한 모양을 갖다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약간은 이제 강낭콩이나 완두콩과 같은 이제 그런 모양을 갖다 이제 하고 있죠. 예. 이러한 형태로 이제 되어 있고요. 바로 이제 림프액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갖다 이제 하느냐? 우리가 림프계를 구성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본다면, 림프액은 조직 사이에 있는 체액의 형태로 모세 림프관으로 들어가면서 림프액이 되는 거예요. 체액들, 그러니까 조직 사이에 있는 이제 체액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세 림프관으로 들어가면 이제 바로 그 림프관 안에 존재하는 림프액이 되는 거고요. 림프액의 구성은 그러다 보니까 조직 안에 있는 그러한 이제 액들과 비슷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물, 그리고 죽은 세포, 그리고 지방, 단백질, 염분, 당, 요소, 또 그리고 이제 일부 림프구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림프액이에요. 모세 림프관의 끝부분에는 밸브 역할을 하는 판막이 있습니다. 혈관도 정맥 같은 경우는 거꾸로 흐르지 말라고 판막이 있듯이 이 모세 림프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번 림프관으로 들어오면 다시 거꾸로 가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판막이고요. 림프액의 역할은 혈액이 미처 치우지 못한 노폐물들, 이런 것들을 갖다 청소하는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 지방을 혈액으로 옮겨서 신체에 필요한 곳으로 이제 이송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또 노폐물이라든가 바이러스, 세균, 암세포 등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를 하거나 청소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림프액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림프액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갖다 이제 하는지 림프액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바로 이 림프액은 어디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림프액이 림프관들, 특히 이제 가느다란 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세 림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혈액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혈액은 심장으로부터 강한 압력에 의해서 동맥을 거쳐가지고 모세 혈관을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정맥을 거쳐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추진력이 있는데, 림프액의 경우에는 모세 림프관이 어떤
밀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이제 먼 쪽, 이쪽이 이제 가까운 쪽이라고 이제 한다면은요. 이 먼 쪽으로부터 이렇게 쭉 이제 흘러오는 그런 이제 상태라고 합시다. 열려 있는. 저렇게 양쪽이 이제 열려 있는 상태예요. 림프관들이. 그럼 이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동을 전혀 못 한다니까요. 저렇게 열려만 있고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이 되면 이렇게 누를 거 아니에요. 누르게 되면, 저 림프관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머물러 있는 림프액들이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먼 쪽에서 흘러오던 쪽은 판막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생긴 판막이 닫히는 거예요. 압력에 의해서. 닫히고, 지나가는 쪽,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은 더 열리겠죠. 압력에 의해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더 세게 누르면은 이거는 더 견고하게 닫히고, 진행하는 방향은 더 넓게 열리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압축이 됐으니까 다시 이렇게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위치로 회복이 되면은 저쪽으로 갔었던 것이 거꾸로 오질 못하니까 닫히고 이쪽은 열리겠죠. 다시 팽창을 하니까는 열려서 림프액이 빨려 들어오는 이러한 근육의 운동에 따라서 근육의 수축 또는 이완 이러한 운동에 따라서 그래서 림프액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림프액의 이동을 갖다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적절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혈액의 순환뿐만이 아니라 림프액의 순환, 림프액이 하는 역할이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노폐물을 갖다 청소를 하거나 또 세균이라든가 이런 외부로부터 침입된 그런 물질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죽이거나 하는 역할도 이제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바로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세포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이제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림프액이 흐르는 이제 림프관은 림프액을 운반하는 터널이고 대부분 정맥과 비교적 나란히 이제 존재를 하고요. 전신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림프관들은 결국에는 철도의 간이역이라고 표현했지만 중개소요. 중개소처럼 림프절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관에는 림프구를 포함하는 혈액의 혈청과 유사한 그런 형태의 무색의 림프액이 흐르고 있고 바로 림프구를 이동시키는 림프구가 하는 역할은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은 했었지만은 어떤 세균을 갖다 죽이거나 또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소하거나 이제 하는 역할을 갖다 이제 림프구들이 이제 어떤 외부로부터 침입된 그런 이제 노폐물들 이런 나쁜 그 요소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거를 하고 이런 역할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제 림프관들은 결국은 모세혈관과 연결이 돼서 정맥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관들은 그러한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림프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크기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그 완두콩 또는 강낭콩과 같은 그런 형태로 동그랗거나 또는 약간 이제 콩 모양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 주로 우리 전신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또 이제 많게 되냐면요. 이 목. 요 이제 턱 옆으로 이어지는 목 있죠. 그 다음에 이 겨드랑이, 또 사타구니, 뱃속, 또 가슴 부위들.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 이제 가슴 부위. 이런데 바로 림프관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포로부터의 어떤 이제 대사 물질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달을 하고 이송시키는 그런 활발한 역할을 갖다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몸 속에는 비장, 비소라고도 이제 얘기하고요. 또 흉선, 흉골 뒤쪽에 이제 존재하는. 그 다음에 이 겉으로 봤을 때 이 편도라고 얘기하죠. 여기 편도들. 그리고 목 안쪽에도 이제 편도선이 있는 그런 쪽에도 역시 림프계의 조직들이 이제 많이 있는, 그래서 림프절을 구성하는, 모여져 있는 중개소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갖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곤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디, 여기 목, 양 옆에, 이런 데가 이제 붓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바로 거기서 하여튼 청소 역할도 하고, 또는 어떤 병원과 싸워가지고 걔네들 죽이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갖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이제
붓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림프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형 또는 완두콩 모양으로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물 그리고 림프에 있는 미생물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역할도 합니다. 걸러내고 또는 이제 죽이고 이런 청소를 하는 역할들이죠. 그리고 병원체에 의한 침입으로부터 몸을 갖다 보호하는 림프구를 갖다 또 생산을 합니다. 림프구의 역할은 우리가 이제 적혈구, 백혈구 뭐 이런 것처럼 구형 모양을 갖다 띠고 있는 이제 림프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작용을 하는 녀석인데 얘네들이 바로 병원체를 갖다 이제 죽이거나 이런 역할들을 갖다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혈액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림프액으로 들어온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 같은 이제 병원체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걸러내거나 제거하거나 하는 이제 역할도 하게 되고 또 죽은 세포나 노폐물을 갖다 이제 걸러서 분해하거나 하는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림프절에서 이제 일어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목 부위 또 그 다음에 요 이제 가슴 위쪽에 그리고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림프절들이. 그리고 림프가 림프 이제 절의 구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세히 뜯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콩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콩처럼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콩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몸의 기관으로는 콩팥이라고 얘기해요. 모양은 콩팥과 같은 그런 이제 모양을 갖다 이제 띠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는 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제 림프액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정맥을 통해서 저기서 이야기하는 정맥은 혈관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림프액들 이제 우리 몸에 존재하는 각 기관들 이런 데에 체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해서 이제 저는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디에 이제 모이게 되면 요 림프절을 통해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들어온 거는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게 저렇게 판막에 있는 거,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림프가 역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갖다가 방지하는 판막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저기도 이제 들어오는 거 다시 못 빠져나가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림프절 안에서는 T 림프구나 또는 B 림프구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T 림프구 또는 B 림프구 같은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떤 이제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병원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죽이는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여진 것들은 이 안에 이 림프절 안에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해독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정맥으로 다시 이제 넣어줍니다. 그래서 굵은 정맥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빨강만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어떤 불순물이라든가 노폐물 이거는 이 림프들이 청소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 분해를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빽빽히 모여 있는 T 림프구, B 림프구 이런 대식세포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림프절의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요. 바로 요 림프계 이제에서 림프절에서 생산이 되는 림프구라고 하는 녀석들은 이제 혈액 골수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B세포, T세포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림프구들은. 그래서 하는 역할은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또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들과 이제 싸우게 되고 싸워서 걔네들을 갖다 이제 죽이거나 그런 역할들을 갖다 함으로써 감염,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갖다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갖다 하기도 하고 또 분해를 하거나 청소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바로 이 림프구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림프구의 종류는 이제 T 세포, B 세포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림프계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또 보실까요?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시기 전에 또 이 림프는 피부하고도 또 밀접한 연관성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의 이제 근육이라든가 이런 이제 조직의 내압이 정상이라고 하면 이제 혈액의 단백질량도 정상이고 림프의 흐름에 어떤 이제 방해도 없고 또 림프계가 이제 잘 작동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조직 내 압력이 조금 문제가 생겼거나 또 단백질량이라든가 림프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변하게 돼서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림프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피부 내 축적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혈관계 또는 림프계에 축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최종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종으로 몸이 붓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불순물도 많고, 그렇죠? 노폐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붓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팔이 붓는 팔 부종, 림프 부종.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한쪽 다리가 붓게 되는 다리 림프 부종. 이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돼서 바로 이렇게 림프의 순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들은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우리 몸 안에 촘촘한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림프계 덕분인데요. 림프계는 노폐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우리 몸의 파수꾼입니다. 때문에 혈액순환만큼이나 림프액의 순환은 우리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림프구의 생성과 순환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합쳐 림프계라고 하는데, 이 림프계에는 림프액과 림프관, 림프절, 그리고 면역세포를 만들고 조절하는 골수와 임무를 마친 면역세포를 파괴하는 비장, 그리고 입으로 들어온 병균을 1차적으로 방어하는 편도선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림프액에 대해서 살펴보면, 림프액은 연노란색을 띠는 액체로 흔히 상처 났을 때 나오는 진물을 말하는데요. 온몸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림프관을 통해 순환되며 혈액이 운반하지 못하는 노폐물, 즉 커다란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를 운반해 최종적으로 심장에 들어가는 혈액, 즉 정맥에 이 노폐물을 전달합니다. 림프액과 비슷한 혈액은 심장의 펌프 기능을 통해 힘차게 움직이지만, 림프액은 주변 근육에 의해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림프액의 순환도 더욱 수월해지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림프액 속에는 림프구라고 하는 우리 몸의 방어물질이 있는데요. 림프구는 모세혈관처럼 생긴 림프관을 타고 흐르다가 마치 휴게소처럼 림프관 중간중간에 있는 림프절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파괴합니다. 아주 작은 강낭콩처럼 생긴 림프절은 우리 몸속에 약 500개에서 600개 정도 존재하는데,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 목, 그리고 귀의 뒤쪽 부분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안에는 면역세포인 림프구와 백혈구가 많이 있어서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의 전쟁터가 되곤 하는데요. 감기나 편도선염에 걸렸을 때 목이 붓는 이유가 바로 이 림프절에서 바이러스와 면역세포가 싸우기 때문입니다. 림프계는 체내의 노폐물 운반과 면역 기능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림프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림프액이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피부를 눌렀을 때 누른 부위가 원상태로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림프 부종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림프 순환 장애는 선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나 무리한 운동, 신부전과 같은 순환기계 질환, 혹은 암 수술 이후에 2차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림프 부종이 생겼을 때 증세가 경미하다면 심장보다 높게 해당 부위를 거꾸로 놓으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림프 부종이 수술 직후에 생겼거나 이미 많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마사지나 압박 붕대법, 압박 스타킹 등의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림프 부종이 어떤 경우인지 빨리 파악하는 것이 필수이며 평소에 사지의 무거움이나 피로를 자주 느낀다면 꽉 조이는 옷이나 액세서리를 피하고 다리를 꼬지 않으며 한 자세로 오래 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림프계 잘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요 4강에서는 신경계, 그리고 혈관계, 그리고 림프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